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4배 떨어집니다. 부동산 규제가 모두 풀렸지만 집값 하락폭만 줄어들었지 집값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1, 2년 정도 떨어진다면 거품이 많은 아파트들은 상상 초월할 금액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2023년에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아직도 멀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10억 아파트가 2억으로 여기 집은 4배 떨어진다. 자, 아파트들이 쭉 있죠. 여기 보면 자, 돈의 소용돌이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아주 헐값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폭락장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내년 집값 더 떨어져. 95%, 5% 이상 하락, 절반이 넘는다.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이든 자, 올해 집값 다 반토막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폭락장 알아야 할 핵심 셋. 급매 요인을 알아야겠죠. 먼저 급매 요인. 왜 급매가 나올까요? 어떤 것들이 급매가 나오느냐? 자, 여기 보세요. 제일 급매가 많이 나오는 게 갈아타기 때문에 그래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내 거를 그냥 싸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상급지 훨씬 많이 떨어진 것들이 나왔으니까 금액상으로. 두 번째, 무리하게 투자해서 못 버티는 경우. 폭락으로 대출 전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명끌을 했거나 갭 투자를 했거나. 세 번째, 가정 문제. 경제 파탄이 났거나 가정 불화 또는 사업 실패 등등등. 가장 많은 게 갈아타기고요. 나머지는 무리한 투자나 가정 문제. 매입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폭락장에 매입하는 거 세 가지로 저울질을 하죠. 급매냐, 분양 관련된 거냐, 경매냐. 누가 좋다고는 꼭 집을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급매가 제일 나아요. 분양이나 경매보다. 경매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괜히 기웃거리다가 아파트도 아닌 엉뚱한 거 잡지 마시고. 자, 급매 보시면 지역별 50% 이상 폭락한 명품 아파트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양. 폭락장에는 이제 분양권 미분양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약금 5%에 너무 좋아 조건이. 3기 신도시가 계약금 5%에 무이자. 그러면 잡을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 도중에 또 분양권을 팔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분양을 잡아도 돼요.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분들. 근데 단순 비교했을 때는 급매가 조금 더 우위다. 자, 경매. 폭락장 낙찰가, 낙찰률, 최저 아파트를 고르면 되겠죠? 이번에 핵심 사항.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좀 더 가봐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진단하면 빠르면 7월, 올해 7월. 늦으면 25년이에요. 솔직히 경기 침체 때문에 언제가 바닥인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변수라고 여기 써있죠. 다만 반토막 근처까지 급매가 나왔다. 그러면 매입에도 장기적으로 괜찮다. 자, 입지는 웬만하면 강남과 서울,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핵심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안전해요. 많이 빠진 것들. 그 다음에 물건은 당연히 대단지, 급급매 이걸 잡아야겠고, 상황은 뭐 본인이 투자 목적, 갭2, 빚2 이걸 하는 게 빚 없이 딱 실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왜? 하늘이 준 기회니까. 이제 두 번째, 정부 모든 규제 해제와 부양책 카드를 쓴다. 그렇죠. 자, 규제 해제 부양책. 이제 정부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예요. 아직은 이게 남았는데 집값이 여기서 또 안 잡히고 자꾸 미분양이 늘어나고 신용이 문제가 되게 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서울 규제지역 대거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리나 이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야 강남 3구라든가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이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강남 용산 규제 해제. 먼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실거주를 폐지하려면 조정지역이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따로 없애야 돼요. 이제 이거 없앨 거예요. 다음 타자입니다. 이게 주담부대출
당연히 여기도 강남도 70% 이상이 허용되겠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자, 목동, 여의도, 성수, 한마디로 서울 기타 지역들이 먼저 없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크게 뛰진 않겠지만 좀 반등을 하면 아마 안 할 것 같고, 계속 지금처럼 떨어지면 1, 2월 달에 이거 없애버릴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압구정,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이런 데는 조금 더 있다가 3월, 6월에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공사업이나 개발예정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그냥 토지와 관련된 것, 순수하게 아파트가 아닌 토지와 관련된 것은 사항별로 해제가 다르다. 얘는 잘 안 해줄 거예요, 해제를. 왜? 토지를 투기하니까. 그 다음에 부양책. 이게 꽃이죠. 부양책은 이제 아마 빠르면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부양책이란 말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진짜로 뭔가 혜택을 잔뜩 줘야만이 집을 사는 상황이죠. 미분양이 났거나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얘는 아예 그냥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러니 빨리 잡아라. 이렇게 신규 매입, 미분양을 여러 개 잡아도 대출이든 세금이든 마음대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청약, 대출, 세금 혜택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일부 간접적으로 풀겠다. 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최소 60%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80%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제목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쭉 봤는데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22년부터 23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3월 정점 찍고 정체하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하락 35%, 금리 45%. 현재 상황이 이래요. 금매가 45%까지 떨어졌어요. 자, 금리 인하 23년 중에 이제 집값이 상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러면 지역별로 차등을 두겠죠. 물가 안정, 금리 정체 또는 인하. 당연히 이거는 집값이 상승됩니다. 자, 이 가능성은 한 20, 30% 정도 돼요. 올해 뛸 가능성이 한 30%. 자, 정부가 규제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경제 회복. 하지만 올해 뛸 가능성보다 내년이 커요. 자, 하락 40%, 금매 50%. 이제 23년까지 빠지면 금매가 50%가 다반사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말 24년 중에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오른다. 강남이 제일 먼저 뛸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뛰겠죠. 전문가 일반인들이 거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연말 빨라봤자. 그리고 거의 사실상 24년부터 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유력한 확률은 경제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높아요. 하락 50%, 금매는 무려 60%까지. 그리고 미분양,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게 지금 미국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상반기 때는 경기가 침체가 잘 안 될까?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저금해놨어요. 그게 올 상반기에 고갈된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본격적으로 소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아무튼 24년에서 26년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자, 경제 위기 더 최악은 이겁니다. 하락 50에서 60%, 금매는 무려 60에서 70%, 그리고 미분양 넘쳐날 거고요. 경기 침체 후유증으로 주요국이 즉 미국, 유럽, 중국 또는 기타 영향력 있는 국가가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27년 후에 상승. 하지만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일 높은 확률은 경기의 침체, 즉 24년부터 집값이 뛸 확률이 높다. 이번에는 경기 외곽과 지방 대부분은 회복도 못할 수가 있다. 자,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서울, 대부분 서울이고 경기도 아주 핵심 지역만, 예를 들면 분당이라든가 광교라든가 뭐 핵심 지역만 이래요. 보자고요. 자, 이렇게 떨어졌네요. 2010년부터 14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 금방 하고 2015년부터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뛴 거 보세요, 여기. 그런데 경기 대부분 지역하고 지방은 이래요. 자, 이게 떨어졌습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보세요. 19년, 20년인데 20년부터 뛰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값을 못 잡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코로나 맞아요. 왜냐? 돈을 뿌려내니까 여기 20년부터 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고 나서 과연 코로나 같은 것이 안 터지면 이렇게 많이 뛸까? 제 생각은 안 뛸 것 같아요. 집이 남아돌고 인구는 급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집을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제 바닥에 잘 매수하면 2017년 매수자보다 낫다. 이거 상당히 듣기 좋은 말이네요. 뭔 말이냐? 자, A, B, C. A라는 사람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 때 집을 4억에 매입했어요. 2017년에. 자, 2021년에 더블 갔네요. 8억. 폭등. 근데 얘가 24년 뭐 이때까지 떨어진다 하면 4억 반토막 나겠죠. 뭐 23년이든 4년이든 간에. 다음에 올라가면 서울이라면 이렇게 뛸 겁니다. 12억으로. 결국 4억까지 만약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8억짜리가 4억 쪽으로. 그럼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도. 자, 다음 보자고. B. B는 꼭지에서 잡았어요. 8억에서. 얼마나 미치겠죠, 정말. 21년 폭등장에. 이거 4억에 떨어지면 완전 4억을 손해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올라갑니다. 12억으로. 그래서 그래도 4억을 차익을 챙기기는 할 거예요. 서울이라면. 이번에 C 보세요. 이제 무주택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폭락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꼭지 찍을 때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불어나서 그대로 4억이야. 이 사람 8억 벌 때. 그런데 결국 바닥으로 내려왔네요. 여기 4억에. 이때 잡았어. 24년에. 자, 그러면 12억까지 올라가네요. 8억까지 차익을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2017년에 잡은 사람이나 자 2024년에 잡은 사람이나 가격이 같네요. 그죠? 오히려 시간이 단축됐네요. 그래서 전혀 2017년, 18년에 집 잡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그러면 그때 잡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대출을 안 받아서 좋고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더 빠른 시간 안에 같이 뛰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집값 폭락의 세 가지 요인. 집값이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소비를 안 하는데 뭐 집값이 늘 뛰겠어요? 주식, 비트코인 얘들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폭락하는 상태에서. 해외 집값이 뛰어야 우리나라도 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올해 지금 별로 뛰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요. 자, 2022년 금리 인상, 2023년 경기 침체. 바로 이것이 2년 연속 집값 하락을 가져오는 계기. 한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1.5, 미국은 0.4, 세계는 2%. 어때요? 거의 다 더블 스코어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고 미국은요 거의 뭐 5배 이상 낮아진 거예요. 투자, 소비, 생산, 무역 침체. 바로 이 경기 침체가 집값 폭락을 계속 이어진다. 뭐 정부가 규제 풀었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감안해야 돼요. 이번에 주식 비트코인 대폭락,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주식이 30-40%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도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무려 80%나 폭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무시무시하죠. 하락 초기 단계 주식 비트코인 폭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속될 것 같아요. 얘들이 먼저 올라가줘야 이제 부동산이 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외 집값도 지금 떨어지니까 집값이 같이 떨어질 것이다. 세계 금리 인상 후에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미국이 하락을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째 떨어지고 있죠. 중국은 지금 1년 반 연속 하락하고 있죠.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급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반등할까요? 경기 침체가 끝나는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폭락 위험하고 빵점 투자를 구분을 하세요. 연예인들도 꼬마 빌딩 쪽박 위기에 차 타고 지금 뉴스에 나오죠. 자, 물론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좋은 것들인데 지금 잡으면 안 되고 폭락 위기,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망하는 거고 바닥에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꼬마 빌딩 제일 많이 떨어질 거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지니까 바닥에서 관심. 서울 아파트 많이 떨어질 거예요. 관심. 1, 2기 신도시 바닥에서 관심. 폭등한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니까 바닥에서 관심. 고가 아파트 분양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관심. 얘들은 폭락의 위험성이 아직은 노출돼 있고 이제 빵점 투자 얘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잡으면 안 돼요. 망합니다. 팔리지도 않고. 상가, 토지 안 좋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숙, 지역주택조합, 전원주택 아무튼 아파트 외에는 보지도 마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10개명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들이 됩니다. 자,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잡으세요. 왜? 서울에 가까운 쪽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미래 산업 그리고 인구 구조 이걸 따져봤을 때 바깥쪽은 너무나 집이 많고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이게 우선이죠. 항상 돈이 적으면 서울 외곽이나 강남 성향이 강한 가까운 강남에서 가까운 경기도를 잡아라. 차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기대주 얘들이 새 아파트가 바로 되는 것들은 항상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실거주와 투자 아파트를 구분하세요. 투자는 무조건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이다. 네 번째, 꼭지에서는 피하세요. 그리고 하락장이나 조정장 바닥에서 입지를 우선으로 잘 잡아야 합니다. 완성된 신도시나 뉴타운, 즉 1, 2기 신도시나 뉴타운보다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투자 가치가 높다.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 목적으로 부적격입니다. 아무리 전철이 놓여 있어도 교통이 가까워도 실거리가 먼 곳은 나중에 많이 못 가요. 실거리가 멀더라도 그나마 GTX, SRT 코앞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간 위의 입지 분석을 토대로 더 좋은 상급지로 점프하세요. 여기 입지 분석을 토대로 자, 서울 인접지역이나 GTX,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정비구역 등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기대주를 잡으세요. 새 아파트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거, 그것도 막연한 거 말고 코앞인 것들. 광역시, 지방 고가 아파트 투자는 신중하세요. 광역시나 경기도나 이게 비싼 아파트들은요, 오히려 인구 감소하고 산업 감소, 공급 폭탄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호가 앞으로 물가, 환율, 금리 인상, 경기 침체를 다 해집고 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 부분 하락할 것 같습니다. 결과 1년 전만 해도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60% 이상 떨어진다는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말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